안녕하세요, 세윤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가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할 때, 아니 꼭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계를 이제 누군가와 맺어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대단히 막 의욕적이고 잘해보고 싶은데 자기 이미지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비호감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죠.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갈 전략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나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처음에 내가 유리하게 시작하는 게 어떤 나의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직한 이미지, 어떤 신뢰의 이미지가 있다고 쳐요. 가볍지 않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게 바로 유리하게 시작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오늘은 말 그대로 그 유리함을 장착하는 방법, 내가 어떤 말로 유리함을 장착할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믿음이 가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려면요, 첫 번째,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십시오. 모르는 걸 창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를 모르면 창피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더 창피한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면 상대가, 이 사람 참 박식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속겠죠,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는데, 두 번부터는 안 돼요. 상대가 안다니까요. 저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구나, 이렇게 압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데도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요령이 필요한 거죠. 그냥 나 몰라.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그래, 너 무식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는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어설프게 아는 경우에도 굉장히 잘 아는 척하는 이런 오류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친구가 지인이 뉴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도 아니죠. 난 한 번 갔다 왔단 말이에요, 뉴욕을. 그러면, 거기, 지금쯤 굉장히 어디가 좋지, 이러면서, 마치 살다 온 사람처럼, 거기 무슨 식당 있고, 어디가 좋고, 그 살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유형이 있고, 난 한 번 가보긴 했는데, 며칠 안 있어서,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실 맞죠. 어학연수 2달 갔다 왔는데 아예 유학 갔다 온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다 들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신중하거나 믿음직스럽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경우, 요즘에 어떤 그런 젊은 90년대생들, 젊은 신입사원들이 쓰는 그런 앱,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나 말은 들어봤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나 그것 좀 알려줘라. 배우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몰라. 이게 아니라, 나 모르는데 나 좀 알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배우려는 태도가 바로 우리를 신중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어설프게 알면, 굉장히 나는 그거 들어보긴 했는데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고 정확히 알거나 잘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솔직하게 어떤 나의 신뢰도를 이렇게 꺾지 않는 그런 좋은 말하기 방법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상대 입장에서 하는 말. 우리는 저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어떤 말 습관 자체가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 대단히 나 스스로에게 유리해지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약간 바꿔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말하기 전략이에요. 신뢰를 얻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고 가볍지 않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입 사원들을 보고 선배들이 말하는 유형이 굉장히 나뉘어요. 얼마나 좋냐 얘들아, 걱정이 있냐, 니들이 책임이 있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선배 유형이 있어요. 자, 다른 선배 유형은 이런 거예요. 처음 들어와서 아직도 잘 모르고 적응하느라 굉장히 애먹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힘들어. 그런데 모르고 틀리고 실수해도 그게 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 선배들도 다 똑같은 경험한 사람들이라서 다 알아 이미. 모르는 건 그래서 얼른 물어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자, 첫 번째 선배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선배는 상대의 입장, 후배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선배가 신중하고 믿음이 가게 보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게요. 자, 퇴직했어요. 친구가 퇴직했어요.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친구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친구. 요즘 뭐 해? 아유, 참 좋겠다. 난 아직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부럽다. 도대체 그렇게 놀고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아이고 뭐 여행 갈 거 가고 쉬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언해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그 퇴직을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이 힘든 상태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다른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동안 고생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지금 잠깐 쉴 때 마음 편하게 쉬어. 금방 좋은 일자리 이제 또 소개받아서 또 일하게 될 텐데 그 잠깐 쉬는 거 마음 편하게 안 쉬면 다시 일하게 되면서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다. 너 지금 마음 편하게 쉬어. 이렇게 이야기해 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자, 또 그 동창회에서 그야말로 이제 회사 다니다가 아이들 육아 때문에 이제 그만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넌 집에서 놀고 먹어서 좋겠다. 난 이 나이에 이게 뭐냐? 월급이 많으면 뭐하냐?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폭삭 늙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정말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친구. 그런데 이제 상대방 그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는 일 다시 해야지. 지금 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내가 너 필요한 자료도 좀 보내줄게. 다시 이제 컴백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 너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야. 계속 보내줄 테니까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훨씬 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친구가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제3자에 대해 부정적인 화제를 자주 입에 올린다면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런 신중하거나 어떤 믿음직스럽게 보이거나 이런 거랑 굉장히 거리가 있어지겠죠? 신중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유형의 공통점은요, 남의 얘기 안 합니다. 특히 부정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황은 이제 맞장구 치지도 않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심도 흥미도 없어야지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나의 직장 상사가 내가 함께 일하는 후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 걔는 어떻게 입사를 한 거야?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내가 데리고 있는 후배를 막 뒷담화하고 있었어요. 나의 직장 상사가. 그러면 말도 마십시오. 저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맞장구 치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 친구 잘하는데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아예 반대 의견을 해야 될까요? 두 개 다 틀렸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딱 이거 두 마디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후배에 대한 비난도 없는 거고 직장 상사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하지 않는 거죠. 가장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3자에 대한 부정적인 화제는 이렇게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게 가장 슬기롭습니다. 혹시나 또 이제 내 직장 상사가 그 위에 있는 직장 상사를 막 또 뒷담화하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화제를. 그러면 같이 예를 들어서 이사님이 부사장을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사님이랑 같이 그 부사장 같이 욕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부사장 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이렇게 있는 것도 이사는 열받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부사장님께서 이사님에 대한 기대가 참 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누가 막 또 누구 욕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 같이 있는 몇 명이 같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막 거의 정의의 사도처럼 딱 나서가지고 왜 그렇게 남의 뒷담화를 해?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지 마. 남의 뒷담 하지 마. 거기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뒷담 맞은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거기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화제로 돌리는 거예요. 참, 그거 알아? 이번에 어디 축구하다가 우리 그 4강이 들어갔는데 그거 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에 성과금 역대급이라는데 그 얘기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화제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화제,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화제로 자연스럽게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어떤 그런 제3자에 대한 부정적인 화제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이 가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어떤 우리들의 특징, 말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직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